어, 11장은 이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이야기고요. 얘도 여러분 졸업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닐 주제예요. 꽤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1학년 때니까 이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뭐 수학 아마 다음 주 하겠지만,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 보러 가셔도 똑같이 최대 최소 나오고요. 수학 1 가서 뭐 상학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거기 가셔도 또 똑같이 최대 최소 나오고요. 수2에 뭐 다항함수 가도 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함수 얘기만 나왔다 하면 최대 최소는 항상 따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배운 건 사실은 1차 함수인데 직선의 경우는 너무 단순해서 이제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2차 함수부터나 이제 여러분한테 뭔가 할 만한 얘기들이 있어서 2차 함수에서 본격적으로 최대 최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꼭지는 3개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 두 가지가 2차 함수랑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첫 번째 건 뭐냐면 주어진 범위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냥 생 2차 함수 이거나 이거 이런 경우고요. 두 번째 나오는 주제는 뭐냐면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이건 이제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 그때의 최대와 최소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림은 그냥 생각해보면 이런 건데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a가 0보다 큰 경우라면 얘 그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꼭지점 녀석이죠. 우리가 보통 최대값이냐 최소값이냐를 물어보는 건 y의 최대나 최소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의 최대값 구하세요 라는 말은 얘랑 둘이 같은 거니까 요 녀석의 최대값 물어보는 거고요. 요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거고요. y 좌표가 제일 클 때가 언제니 y 좌표가 제일 작을 때가 언제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a의 부호가 0보다 큰 상태면 즉 아래로 볼록인 상태면 y 최대값이라는 건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죠? 이 옆으로 한도 끝도 없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최대값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대신에 최소값이라는 건 존재하겠죠. 여기. 꼭지점에서 y좌표는 가장 작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이 녀석의 최소값이구나 라는 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x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최소값은 있어요. 꼭지점의 y좌표로 최대값은 없어요. 계속 올라가니까. 반대로 a가 0보다 여기다 쓰면 되겠죠. a가 0보다 작은 경우라면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이번엔 최대값은 여기 존재하죠. 꼭지점의 y좌표로. 최대값이라는 건 존재하지만 최소값은 어때요? 계속해서 내려갈 녀석이기 때문에 최소값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x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최대값이나 최소값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고 최고창의 개수에 따라서 양수면 최소값만 음수면 최대값만 존재한다. 실제로 값 자체를 물어봤으면 그냥 꼭지점 찾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그래서 이게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가장 기본인데 문제는 똑같이 2차인데 이번엔 편의상 이제 a가 0보다 큰 경우로 볼게요. x의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야 라고 해서 x의 범위가 주어진 경우예요. x의 범위가 주어졌다는 건 요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 그려서 생각할 거고 나머지는 버릴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요 알파와 베타의 크기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 요 녀석 최고참 개수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이 녀석이에요. 여기가 대칭축인데 만약에 알파가 여기 있고요. 베타가 여기쯤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 사이야 라고 범위를 제한을 딱 걸어주면 남는 건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만 남게 되죠. 얘만. 얘만 살아남아요. 얘만 살아남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양옆은 더 이상 생각 안 할 거야 이런 소리거든요. 빨간색으로 두껍게 칠한 요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쳐다보니까 최소값 존재하죠. 아니 범위가 없어도 최소값은 존재하는데 지금 얘는 그 주어진 범위 안에 꼭지점 들어있잖아요. 그죠? 요때가 최소값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최대값도 존재하죠.
지금 이 그림에서 최대값은 누구냐 하면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범위가 없던 거랑 차이는 뭐냐면 결국 언젠가 끝날 거기 때문에 최대값이라는 것이 존재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쵸?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도 존재하고 최소값도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요거 사실은 여기서 최소인지 여기서 최소인지는 뭐 책에서는 계산해봐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2차 함수 곡선이기 때문에 대칭축에 따라서 좌우로 완전히 대칭이고요. 요 축의 위치에서 누가 더 멀리 있니? 가지고 언제 최대값을 갖는지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양쪽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이 떨어지면 똑같은 값이 y값일 텐데 더 멀리 떨어지면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지점 x좌표에서 누가 더 멀리 있느냐를 가지고 굳이 얘는 계산 안 해봐도 안다고 얘가 더 클 거라는 걸. 그래서 이걸로 최대값 찾으시면 되는데 비슷한 그림으로 조금 다른 케이스는 누가 있냐면 요걸 대칭축이라고 봤을 때 이번엔 알파와 베타가 이런 식으로 걸려 있는 거지. 그래서 살아남기를 누가 살아남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는 거죠. 요거.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엔 최소값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 이렇게 생겼거든요.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꼭지점의 y좌표가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최소값이 아니라 요 녀석이 오히려 최소값이고요. 그냥 꼭지점보다 약간 위에 있지만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을 구분하셔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결국 꼭지점 주어진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구분하는 거거든요.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범위가 없어도 걔가 최소니까 만약에 걔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그놈이 최소이고 얘가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양쪽 경계값 중에서 더 작은 녀석이 최소일 거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따지고 보면 2차 곡선이잖아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계속 내려오기만 해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 더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요. 뒤집어져도 마찬가지죠. 계속 올라가기만 하던가 계속 내려가기만 하거든요. 꼭지점이라는 지점이 골치 아픈 이유는 내려가다가 올라가요. 혹은 올라가다가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가 되고 최대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 꼭지점이 약간 문제가 있는 점이에요. 문제? 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좀 신경 써야 되는 지점인데 이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요 점은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애들은 어떻다고? 주어진 범위 안에 꼭지점이 없어요. 그 말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든가 계속 내려가기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직선처럼 양쪽 끝에 있는 게 하나가 최대, 하나가 최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방법은 이 주어진 범위 안에 대칭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칭축이 있으면 그 점에서 최소, 거기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계값에서 최대, 주어진 범위 안에 대칭축이 들어있지 않으면 가까운 게 최소, 먼 게 최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죠. 최대랑 최소라는 표현만 서로 자리 바꿔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대칭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볼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계속 엄청 많이 물어볼 거거든요. 이 차함수 최대 최소 나오면 뭐부터 봐야 돼?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대칭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뒤로 푸는 방법이 결정이 날 거니까. 이 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대칭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보는 겁니다. 됐죠? 얘가 있으면 여기서 최소, 멀리 있는 게 최대. 얘가 없으면 양쪽 끝에 게 하나씩 최대 최소를 나눠 가질 거다. 됐죠? 내용은 이거고요. 책으로 가서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챕터 1에서는 뭐 별로 할 얘기 없으니까 됐고요. 챕터 두 번째 거부터 보시면 제한대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기본 정석이라고 박스 커다랗게 되어 있죠. 요 안에 아까 제가 그린 그림이랑 거의 유사하게 생긴 녀석이 있죠. 왼쪽에 있는 거 두 개를 좀 보시면 될 텐데 2차 함수고요.
알파랑 베타 사이에, 이건 또 빼먹었어. 주어진 범위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이렇게 생겼을 때 m이 뭐예요? 꼭지점 x좌표거든요. 즉 대칭축 위치예요. 대칭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여기서 최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최대. 주어진 범위 안에 없어요. 알파보다 대칭축이 더 왼쪽 편에 있든가 혹은 베타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면, 즉 바깥쪽에 대칭축이 존재하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기만 하던가 혹은 계속 내려가기만 할 거기 때문에 양쪽 끝에 있는 게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가 주어진 범위 안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생긴 그림도 다르고 그래서 푸는 방법도 다르다라는 말이고, 요거는 그냥 뒤집어진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대략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지고 파악을 해보시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서 문제 앞에 첫 번째 챕터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거 1번 문제는 여러분 해보셔도 돼요. 이거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차함수인데 범위 없어요. x가 2일 때 최대값 구하는데요. 범위가 없는데 최대값 구하는데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최대가 있다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x가 2일 때 최대래. 무슨 얘기야? 꼭지점에 x좌표가 2더라 그 얘기죠. 2, n이 꼭지점이에요. 그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 그치? 그리고 0,4를 지난대요. 대입하셔서 a, b, n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2차 함수라고 해놓고 약간 이상하게 생겼죠? 생긴 모양이 약간 이상해서. 그래서 요건 약간 찝찝한데 뒤에 보면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그거 풀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보시면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식 자체의 최소값 구하세요 이런 건데 x도 있고 y도 있고 섞여 있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만 x는 x끼리 y는 y끼리 따로 오는 거예요. 둘이 섞여 있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x는 x끼리 y는 y끼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x는 x끼리 이렇게 생겼고요. 또 y는 y끼리 이렇게 생겼고요. 뭐 상수항은 뻘쭘하게 뒤에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거지 그냥. 이 상태에서 최소값 찾으래요. 그럼 결국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얘도 완전 제곱식 만들고 이것도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라는 거야. 얘는 얼마 필요하냐면 4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생겼고요. 이 녀석은 2를 묶어보면 y제곱 더하기 4y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여기서 4 썼고 여기서 8 썼어요. 12 땡겨 썼거든요. 그래서 12를 갚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 0 이상, 0 이상.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7 이렇게 생겼다고요. 언제? x가 2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x랑 y랑 서로 엮여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의 시계만 들어있을 뿐 x는 지 마음대로 y도 지 마음대로. x에다 내가 미친 척 10억 집어넣어도 y는 신경 안 쓴다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서로 관련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최소값 찾아보시면 되고 두 번째 거도요. 미지수의 개수만 늘어났을 뿐 x, y가 동시에 들어있는 항 이런 거 없잖아요. 다 따로따로니까 따로따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최소값 찾아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시면 되고 보시면 범위 주어져 있어요. 0에서 4 사이 0보다 작대요. 2 이상 3 미만 이렇게 생겼네요. 최대값 최소값을 조사하세요인데 요거는 하나만 해볼게요. 1번은 그냥 최대 최소 물어본 딱 기본적인 문제라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0 이상 4 이하인데 대칭축 먼저 봐야 한다고 했어요. 대충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래요. 꼭지점 x좌표 즉 대칭축 얼마냐면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바로바로 계산하는데 안 되는 사람 없죠? 완전 제곱식 만들었다고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이라고요. 꼭지점 x좌표가. 1번의 경우에 대칭축 찾아보면 x는 1이다 라는 말이고 요 1은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대략 그림 그려보면 요점 x좌표가 1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주어진 범위가 0에서 4래요.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더라 그런 이야기네요. 여긴 한 칸이고 여긴 3칸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더 많이 올라갔을 거야 정도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죠? 1 대입했을 때가 최소겠네. 4 대입했을 때가 최대겠네. 그죠? 1 대입해서 최소값
4 대입해서 최대값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죠. 요 그림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도 범위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대칭축의 위치 어디냐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생겼겠죠. 절반 하시면 x 더하기 2분의 3의 완전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꼭지점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의 위치 어디냐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얘가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죠. 그림 어떻게 생겼다고?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0보다 작대요. 0은 포함 안 하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계속 간대요. 최소값은 언제다? 여기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최대값은 없다. 계속 갈 거니까. 그죠? 얘처럼 양 옆이 딱 막혀 있으면 더 이상 못 올라갈 텐데 이건 한쪽 끝이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3번. 마찬가지네요. 2차야. 범위 나와 있네요. 대칭축부터 보셔야겠죠? 축의 위치 어디냐면 1입니다. 1. 그죠? 마이너스 앞에 달고 있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어서 축의 위치는 1 이렇게 생겼고요. 위로 볼록한 녀석이네.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기가 1이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주어진 범위는 2 이상이고 4 미만이에요. 2고 4라고 보면 얘는 포함되고 이거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최대값은 존재합니다. 2 대입했을 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4를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6이거든요. 요 점의 좌표가. 근데 4를 실제로 갖지는 못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6이라는 값을 마이너스 16이 아니지 0이지. 0이죠. 4를 대입해보면 원래는 4,0을 지나는 것처럼 생겼는데 x에 4는 넣지 못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0이라는 값을 갖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0보다 조금 큰 값을 가질 거야 이런 소리인데 0보다 조금 큰 값 얼마?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최소값이 얼마야? 그러면 0보다 조금 큰 거예요. 이건 숫자가 아니잖아. 0보다 조금 큰 게 얼마나 큰 건데 모르지. 그죠? 그러니까 최소값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막 대입을 해보면 이런 건데 여기는 2,8이거든요. 그래서 요 빨간색 곡선 입장에서 보면 y좌표는 0보다는 크고요. 8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최대값은 8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소값은 0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건 최소값이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얘도 없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얘도 없는 거예요. 얼마라고 딱 특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양쪽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런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나중에 2학년 때 가면 배우는데 이렇게 양쪽 끝에 범위 주어질 때 경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거든요. 항상. 그런데 이렇게 열려 있으면 등호가 빠져 있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최대 최소가 다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처럼 없을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대충 이해가 되실 거고요. 어렵게 내려고 정석에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죠. x가 a 이상일 때 이 녀석의 최소값 구하세요인데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면 대칭축을 먼저 보자 그랬어요. 대칭축이 어디냐면 2예요. 2라는 숫자는 주어진 범위 안에 있니 없니? 라고 물어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a의 값에 따라서. 그죠? a가 아예 2보다 작으면 주어진 범위 안에 대칭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a가 2보다 작을 땐 2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에요. 그런데 a가 2보다 커져버리면 그때는 a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 돼요. 봐봐요. (1번) 보면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라고 했냐면 x는 2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고요.
여기가 2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A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녀석이었어. 그러면 살아있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 살아있는 거니까 요때가 최소값이에요. 2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뭐냐면 A가 2보다 작으면 그때는 2를 대입한 거 이걸 fx라고 했을 때 f2가 항상 최소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똑같이 여기가 2인데 이번엔 A가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럼 살아남기를 얘가 살아남거든요. 그럼 이때는 2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 아니고요. A 자체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에요. A가 2보다 커져버리면 그때는 A를 대입한 것이 최소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딱 2인 건 여기다 포함시키셔도 되고 여기다 포함시키셔도 돼요. 어차피 F2거나 FA인데 A가 2면 뭐 F2나 FA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A가 2보다 작대요. F2는 얼마야? 4에서 8 빼고 5 더하면 1인가요? A가 2보다 작으면 그래서 F2는 1이다. 이렇게 생겼고요. A가 2 이상이면 FA래요.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5. 이 녀석이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 그리는 것도 문제 나왔나 모르겠네. A가 2보다 작으면 1, A가 2 이상이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5. 그래서 요거를 A축, Y축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2를 기준으로 해서 A가 2보다 작으면 1. 여기다가 2보다 커지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 꼭지점이 2,1이거든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돼요. 얘가 누구냐면 FA 그래프가 될 거다. 아니 FA가 아니지. 최소값을 나타낸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A가 2보다 작으면 계속 1이다가 넘어가면 FA를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fx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텐데 A가 여기 있으면 최소값은 이거, A가 여기 있어도 최소값은 이거, 여기 있으면 이거. 그러다가 A가 1위로 오면 이 그래프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 곡선이 최소값을 나타내는 그래프다라는 말이에요. 이 그래프까지는 아마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았을 텐데 뭐 그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죠. A 값에 따라서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있는 건 범위는 정해져 있고요. 축의 위치가 좀 달라지죠. 이거 축의 위치가 어디냐면 A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 대칭축이 이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고요. 산수는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될 텐데 범위를 그래서 3개로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봐봐. 이 녀석이 뒤집어져 있겠죠. 여기가 A죠. 마이너스 1에서 1이 하필이면 이렇게 걸려있는 경우라면 즉 A가 1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경우라면 최대값은 1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란 이야기고요. 마이너스 1과 1이 이런 식으로 걸려 있어서 즉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A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과 1이 이런 식으로 걸려서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경우라면 그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지 1보다 큰지에 따라서 얼마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되는지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다 따로 구하셔야 돼요. 제가 식 다 써보지 않아도 대충 그림 그려지죠.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정 헷갈리시면 조금 이따가 개인적으로 따로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을 다시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디어는 뭐냐면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땐 대칭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인데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냥 풀면 되고 얘처럼 범위가 달라지거나 대칭축의 위치가 달라지면 다 세분화해가지고 따로따로 구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귀찮지만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안 그래 보이지만 얘도 2차 함수 최대 최소랑 관련이 있대요. 이 녀석 최대값 구하세요인데
앞에서 풀었던 거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앞에서라는 건 아이고 아까 그림 안 땄었나 봐요. 앞에서 풀었던 거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4x랑 y제곱의 최대 최소 구하래요. x랑 y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겼죠. 4x고 y제곱이야. 그런데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려고 내가 마음을 먹는 순간 y에 넣을 수 있는 숫자도 정해져요. 왜냐면 x랑 y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나 x에다 0 넣고 싶은데 그러면 y는 2나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x에다 2 넣고 싶어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y는 0밖에 안 된다고. 다른 숫자 넣을 수가 없다고요. 내가 x에다 10 넣고 싶은데 못 넣죠. x에다 10을 넣어버리면 y에 넣을 수 있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100 더하기 y제곱이 4인데 그럼 y제곱이 마이너스 96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런 거 없지. 실수 중에는. 그죠? 그러니까 x랑 y가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식은 이거지만 내가 x랑 y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x에 뭘 넣을 거라고 마음 먹으면 y도 자동으로 정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하나의 문자로 통일해서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x를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방법이고 요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방법인데 둘 중에 후자가 좀 낫겠죠. 왜냐면 x제곱이랑 y제곱의 관계식이 나와 있으니까 y제곱을 4-x제곱이야 라고 해서 요 녀석을 여기다 쏙 집어넣어 버리면 이렇게 생긴 x에 관한 2차식이 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라는 말이 되고요. 다시 내림차순으로 써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했거든. 2차식인 것까진 좋은데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범위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죠. 근데 문제 보면 범위가 없는 것 같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x는 0 넣어도 돼요. 2 넣어도 돼요. 10은 넣으면 안 돼요. 10은 넣으면 안 되잖아. 10 넣으면 y는 없다니까. 그죠? x도 아무 숫자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범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찾으셔야 돼요. 범위라는 것이 존재해. 근데 그 범위라는 건 y가 실수로서 남아있을 수 있는 범위. x에 0은 집어넣을 수 있어요. 2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10은 집어넣을 수 없어요. x에 10을 집어넣을 수 없는 이유는 x에 10을 넣으면 y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x의 범위라는 건 4-x제곱을 y제곱이라고 할 건데 이 y를 실수라고 보면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얘도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돼요. 얘가 뭐냐면 내가 넣을 수 있는 x의 범위예요. 4-x제곱이 0 이상이다. 그래서 요거는 4-x제곱이 0 이상이라고 했고요. 뭐 인수분해 하셔도 되는데 간단한 2차 부등식이니까 바로 풀어보면 x가 2에서 마이너스 2 사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범위가 숨어 있었다라는 거고요. 다시 4x 더하기 y제곱은 x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숨겨져 있는 범위로 x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대칭축의 위치는 2입니다.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어요. 2에서 최대값 될 거고요. 위로 볼록한 거니까. 2에서 더 멀리 있는 경계값은 얘죠.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예요. 그죠?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기 2라고요.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 여기서 최소 이렇게 생겼다 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x랑 y랑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범위가 숨겨져 있으니까 그 숨겨져 있는 범위를 찾아내세요 라는 말입니다. 요거는 활용 문제인데요. 활용 문제 역시나 제가 풀 건 아니고요. 구하라고 한 걸 보면 최대가 되는 반지름의 길이 구하랬거든요. 반지름의 길이가 중요하겠지.
요게 x예요.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둘 거고 읽어보고 하세요. 됐고요. 세 번째 나오는 거 보시면 세 번째 챕터는 제목이 뭐냐면 판별식을 이용하는 최대와 최소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 최소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 판별식을 써보면 2차식이 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단원에 껴 있는 건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거 그냥 아예 문제를 바로 보러 가죠. 보시면 너무 크네. 4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2y 더하기 13이래요. 요거 없으면 아까 거랑 똑같죠. 는 0 없으면. 는 0 없으면 이렇게 생겨먹은 식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아까 앞에서 봤던 거. x랑 y랑 서로 상관없다고요. 지네 마음대로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최소값 찾으시면 끝나요. 근데 얘는 는 0이래. 무슨 소리냐면 x, y에 역시나 니네 마음대로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x에 0 대입할 거야. 0 대입해. 그러고 나면 y의 값 뭐 나오겠지. 그죠? 뭐 사인수는 안 되지만 두 개 나오겠네. 그죠? x에다 1 대입할 거야. 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2 대입해도 될 것 같아요. x에다 10억은 집어넣을 수 없게 생기지 않았어요? 10억이라는 숫자 집어넣어본 적이 없죠? 10억 넣어봐.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아마 만족하는 실수 y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x랑 y가 하나의 식에 들어있는데 는 0이라는 건 x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건 아마 못 넣을 거예요. y도 마찬가지겠지. y 값도 넣을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x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자, x에 10억을 넣을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x에 10억을 넣으면 만족하는 실수 y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y가 감당을 못 해준다고. 하나의 식에 하나의 집에 x랑 y랑 동시에 존재하는데 x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y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x가 움직일 수 있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이라는 건 다시 표현해보면 y가 실수로서 남아있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x가 움직이는 거예요. x가 너무 커져버리면 y는 허수로 바뀔 거거든. 마찬가지로 y도 움직이는 값이거든요. x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y가 너무 많이 커지거나 너무 많이 작아지면 더 이상 x가 커버할 수 없어요. 커버할 수 없다는 건 실수 x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x가 허수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보고 있는 건 y의 최대 최소거든요. y가 어디까지 커지고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니? y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되니? 그거 물어보는 거야.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지만 실제로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그래서 x라고요. y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x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즉 x가 실수로서 남아있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y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지만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x가 실수로서 남아있어요.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이렇게 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요. y 값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뭐라고? x가 실수로서 존재할 수 있는 범위. 이 안에서만 y가 움직인다고요. x가 실수로 존재한다는 건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면 4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3은 0인데 x가 실수란 이야기는 판별식 보자는 이야기죠. 뭐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 나누면 8, 8, 8이 64 마이너스 ac 얘가 0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 안에서 y의 범위가 만들어지더라 그런 이야기겠죠. 4로 나누시면 16 빼기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3이 0 이상이고요. 우변 다 넘기시면 y제곱 더하기 2y의 상수항이 3이거든요.
뭐 넘어갈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더라. y가 요 안에서밖에 못 움직인대요. 이 안에 있어야 x가 실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벗어나버리면 x는 실수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판별식이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y의 범위가 얘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면 더 이상 판별식은 0 이상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y의 최대값 1이고 y의 최소값 마이너스 3이에요. 찾는 요령은 뭐다? x가 실수로서 남아있을 수 있을 때까지. 마찬가지겠죠? x의 최대 최소 찾으래. x가 움직인다는 이야기야. 어느 범위 안에서? y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y 내린 최소는 정리해서 판별식이 0 이상이다 하시면 또 x의 최대값, 최소값 나오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됐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챕터 1의 마지막 문제랑 생긴 모양이 조금 비슷한데 접근하는 건 완전 다르고요. 물론 물어보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걔는 식 자체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였다면 얘는 이 식을 만족하는 x 또는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얘도 많이 나온 녀석이라서 안 할 수는 없고요. 비슷한데 아까 봤던 거랑 아까는 4x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y제곱 자리에 바로 4-x제곱 빡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둘 중에 뭐 하나 바꾸려고 보니 불편하게 생겼죠. x를 y로 바꾸려고 보니까 막 루트 1-y제곱이고요. 오이씨, 그걸 루트 1-x제곱 집어넣어서 뭘 할 방법이 없지. 루트가 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같은 방법으로 풀기에 조금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어떻게 풀게 될 거냐면 2x 더하기 y라는 녀석의 최대와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2x 더하기 y를 k라고 두면 k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고요. 어쨌든 식을 하나로 합치는 게 문제인데 얘를 여기다 끼워 넣기 불편하니까 이제 얘를 여기다 끼워 넣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k다 해가지고 얘를 여기다 빡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k 완전 제곱한 것이 1이다. 이렇게 생긴 x에 관한 2차식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x가 실수로서 존재해야 돼요. 즉 판별식이 0 이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로 또 k의 범위를 찾아내시면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마저 해보면 x제곱이고 4x제곱이니까 5x제곱 x 1천 여기서 나오겠죠? 마이너스 4kx 상수항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랑 둘이 섞어서 하나의 식을 만든 거야. x에 관한 2차식 당연히 실수 x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 써보면 (0) 이상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하고요. 4k제곱 마이너스 5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5가 0 이상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k가 최대값은 루트 5,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얘는 문제 푸세요라고 하니까 푸는 건데 밑에 그 정석책 밑에 보시면 그림도 하나 그려져 있죠. 여기도 볼까요? 그림도 하나 그려져 있죠. 이거 원의 방정식이거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게 1이라는 건 알고 있죠. 저 어디서 배우죠? 언제 배우죠? 상 마지막에 배우나요? 그죠? 아, 원래 범위상으로는 아직 안 나온 거지.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겠네. 어쨌든 이게 뒤에 가면 요거 원이고요.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 생겨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거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하는 경우가 하나는 루트 5,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건 나중에 원 하러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어쨌든 이런 그림이 있다는 거 정도는 기억하시고 푸는 방법은 만약에 아까처럼
문자 하나를 바꿔서 집어넣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면 바로 바꿔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y제곱 자리에 4-x제곱. 방금 푼 것처럼 넣자고 보니 루트를 씌워서 이상한 꼴이 만들어져야 돼서 그거 가지고는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엔 요 녀석 전체를 k라고 두고 k의 최대 최소, 즉 k의 범위를 찾으시면 되는데, 그 k의 범위라는 건 어쨌든 x, y가 실수로서 남아 있어야 돼 를 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 편의상 x에 관해서 썼는데 이거 당연히 y로 바꿔도 값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k의 최대 최소는 이렇게 구해보시면 되더라. 마지막 예제도 거의 비슷한 건데요. 무섭게 생겼죠? 분자 분모에 x가 다 들어있거든요. 뭐 푸는 건 비슷하니까 위에 거만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분자 분모에 어쨌든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얘도 x값 지 마음대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바로 구하기 골치 아프니까 이거 전체를 k라고 두고 요 k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k의 최대값, k의 최소값 얼마니, 그거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 k는 당연히 x가 실수로서 존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우변 넘겨서요. 요 분모 우변 넘기시면 6x가 kx제곱 더하기 k 이렇게 생겼고, 이거 넘기자고요, 이리로. 그러면 k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는 0 이렇게 생겼어요. k의 범위 찾고 싶은데 k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뭐라고요? x가 실수로서 존재해야 한다고요. x에 관한 2차식 실수 x 존재한대요. 판별식 보시면 되겠죠? 짝수 판별식 보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 이상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니까 아하, 최소값이 마3이고 최대값이 3이구나,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밑에 보시면 약간 팁 같은 걸로 k가 0이 아니면 2차식이라고 볼 거니까 판별식 쓸 수 있는데, 혹시 k가 0이면 그때는 판별식이라는 걸 쓸 수 없거든요. k가 0이면 이제 2차식이 아니라 1차식이니까. 근데 k가 0이라면 x가 0인 거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해봤자 x가 0인 경우에 0이라는 값을 갖는다 인데, 우리가 찾은 최대 최소는 마3에서 3이잖아요. 이 안에 0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k가 0인 경우라고 해봤자 어차피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제 사소하게 혹시 k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만 k가 0이면 2차가 아닌데 어쩌나요? 그런 생각이 혹시 드셨으면, k가 0인 경우에 x도 0인데 그래서 x에다 0 대입해서 저 식 전체가 0이라는 값을 갖는다고? 그래봤자 어차피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최소값과 최대값이 마3에서 3이라는 건 변함이 없더라 라는 겁니다. 약간 무섭게 생겼죠? 제가 안 할 거예요. 어쨌든 이 식 전체의 최대 최소니까 k일 텐데, 넘겨서 x에 관한 2차식 만들겠죠? 최대값, 최소값이 나왔대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가 아니고 최대값, 최소값이 나왔대요. k의 최대 최소가 이거랑 이거랍니다. 비슷한 과정으로 풀 텐데 아마 이 안에 a, b가 막 들어있겠죠? 그거 가지고 최대 최소를 최대 최소 나온 걸로 a랑 b를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여기까지가 11장 이야기고요. 마지막 챕터 세 번째 나와 있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건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긴 해요. 사실은 챕터 1, 챕터 2, 특히나 두 번째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엄청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2차 함수만 나오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른 거,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혹은 지수로그 함수나 상학함수 이런 것들이 끼어들게 되면 거기에 가서 이거 또 나오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무리함수 이런 거는 이렇게 그 출발 지점이 있고요. 거기서부터 오른쪽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녀석이에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무리함수 자체는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증가만 하기 때문에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그냥 양쪽 끝에가 최대고 최소야. 그래서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에 가보시면
무리함수 자체만 가지고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 무리함수를 치환해서 2차 함수로 바꿔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혹은 루트 안에 2차 함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뒤에 가서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 가서 실제로 보면 2차 함수 최대 최소 물어보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요. 매우 매우 중요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와 있는 특히나 챕터 두 번째요.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달달달달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시간 좀 많이 지났는데 기본 문제가 총 9개 달려있죠. 그래서 9개 기본 문제에다가 유제까지 12개 있네요. 그거까지 오늘 하시면 될 것 같아요.